놀면서 매달 따박따박 달러를 받고 월 300 이상 받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매달 나의 계좌에 3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어떠실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우리는 월배당 주식을 구매해서 매달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이면서 월배당인 미국 월배당 주식 3개를 소개해드리고 꼭 아셔야 하는 부분과 주의점까지 말씀드리니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티커명 BST입니다. 블랙록이라는 운용사의 ETF 상품인데요. 우리가 많은 ETF가 있는 만큼 운용사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구글에서 블랙록이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한 회사 소개가 나오는데요. 1988년에 설립된 회사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이쉐어 운용사보다도 더 큰 회사인데요. 워낙 유명하고 큰 돈을 굴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ETF를 운용하는 회사는 일단 합격입니다. BST의 보유 종목입니다. ETF는 다양한 회사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의 모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속한 회사들 중 가장 상위 10개를 보시면 뜨거운 회사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11.7%의 비중이 담겨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9.62%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애플도 6.32%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이 담겨있고 과학 및 기술 관련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는 ETF가 바로 티커명 BST입니다. 분야별 보유율을 확인해보면 역시 기술 부분이 약 79%로 대부분이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차트입니다. 2014년 10월에 처음 생긴 BST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전반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최근 3-4년 사이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 기점으로 살짝 올랐다가 내렸다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고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수직 상승하지는 않죠. ETF의 단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회사의 모음이라서 한 개의 회사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을 분산해서 비교적 개별 회사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ETF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BST의 차트는 매력적인 차트로 보기는 어렵지만 2021년에 떨어진 이후 다행히 더 떨어지지는 않고 상승 하락을 조금씩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고려할 부분입니다. 배당금 증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2021년까지는 유지한 적도 있지만 조금씩 증가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배당 삭감은 없지만 증가도 없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유지가 되어도 고배당률을 유지한다면 이것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BST의 배당률은 약 8.94%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구매해서 세를 받을 때 약 9%의 수익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비율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고배당률을 자랑하는 BST이고 BST 일주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약 3달러를 배당금으로 받고 이를 매달 1개월마다 약 0.25달러로 나눠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중 한 번에 받는 것과 매달 나눠서 받는 것 중에서 당연히 매달 나눠서 받는 것이 전체 총 금액은 같아도 자금 활용도에 있어서는 월배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월배당의 최고 장점이기도 하죠. 2023년도, 2024년도 현재까지 BST의 매달 배당 내역입니다. 매달 0.25달러로 배당금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지난번 소개드렸던 티커명 JPI의 형제 ETF인 JPQ입니다. JPQ는 댓글에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ETF이기도 한데요. JPQ는 JPI의 형제답게 역시 월배당이면서 고배당인 ETF입니다. 운용사는 JP모건인데요. JP모건은 미국의 최대 은행주로 이미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본 매우 유명한 회사이죠. 은행이면서 운용사도 하는 곳으로 JP모건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ETF라서 역시 회사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TF의 총 자산, 일반 회사로 따지면 시가총액은 11.89 빌리언으로 작지 않고 거래량도 우리가 사고 파는 데에는 부족함 없는 거래량입니다. 모든 주식에는 장점만 존재하는 주식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JPQ는 JPI도 그렇지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점이 우리가 염려할 부분입니다. 많은 경제 위기와 여러 사건들을 겪고 버텨낸 다른 ETF와 달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없죠. JPQ는 2022년 5월 생긴 ETF로 약 2년 정도 받게 되지 않은 신생 ETF입니다. JPI도 2020년 5월에 생긴 ETF인데 JPI가 너무 잘 나가니까 JPQ도 생긴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도 보시면 상장 후 하락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I와 JPQ의 가장 큰 메리트는
고배당 월배당주이면서 주가 상승까지 하니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ETF입니다. JPI보다 JPQ가 더 늦게 생겼는데 오늘 JPI가 아닌 JPQ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JPQ는 JPI보다 더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약 9.4%의 배당률을 가지며 1주당 1년에 약 4.82달러, 매달 약 0.43달러씩 꼬박꼬박 내 계좌에 들어오는 완전 고배당 월배당 ETF인데, 또 JP모건이라는 세계 최대 은행이 운영까지 하니 우리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ETF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BST도 이번 JPQ도 아쉬운 점은 배당금이 매월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들쑥날쑥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리얼티인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월배당이면서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월배당이 아닌 회사로 찾으면 많지만 월배당을 하면서 꾸준히 배당금까지 증가하는 곳은 정말 많이 없기 때문에 리얼티인컴을 저번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리얼티인컴이 빠진 이유는 오늘은 완전 고배당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서 추후에 또다시 리얼티인컴도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JPQ의 매달 배당 내역입니다. 어떤 달은 0.4달러였다가 어떤 달은 0.35달러였다가 변동이 있지만 1년 배당금을 보면은 고배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JPQ의 보유 종목 비율을 체크하면 기술주가 약 50%로 BST보다는 기술주가 적지만 JPQ 또한 기술주가 중심인 ETF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순환주가 약 13%인데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식자재,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 등 이러한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모두가 소비재, 소비방어주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JPQ는 이러한 소비재 관련주도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메리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 회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비율인 7.52%, 아마존이 약 4.7%로 네 번째, 알파벳은 구글 회사의 티커인데요. 구글도 약 4%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량 대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QILD입니다. QILD는 커버드콜의 대표적인 ETF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받는 ETF인데요. 이유는 미친 고배당 월배당 ETF이기 때문입니다. 운용사는 글로벌 펀드로 미국의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보다는 당연히 작지만 우리나라도 미래에셋 증권만 큰 운용사는 아니죠.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가 여러 회사인 것처럼 글로벌 펀드도 역시 메이저 증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운용사는 일단 합격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BST, JPQ, QILD 3개 모두 커버드콜 ETF인데요. 하지만 커버드콜 ETF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점만 있다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장점 부분이 확실한 주식이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잘 이용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월급처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아무 커버드콜이 아닌 적어도 메이저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는 커버드콜이기 때문에 무조건 커버드콜은 나는 안 해 라는 것보다는 나의 포트에 일정 부분 넣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상황에 맞춰서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300 이상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겸 QILD의 분야별 비중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BST, JPQ와 같이 기술주가 역시 많이 있습니다. 기술 분야가 약 50%, 소비순환 소비방어가 각각 약 12%, 6%, 헬스케어도 약 6%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사람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기 매우 힘든 분야인데요. 분야도 좋습니다. 탑10 보유 회사 목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고, BST와 JPQ와 다른 점은 코스트코, 테슬라가 탑10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3개 모두 담고 있는 회사로만 보면 비율이 괜찮습니다. QILD의 가장 큰 장점인 배당률입니다. 무려 약 12%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배당률이죠. 그리고 빠짐없이 꼬박꼬박 월배당을 합니다. QILD 일주를 사면 1년에 약 2달러를 배당금으로 받고 매월 평균 약 0.17달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JPQ보다 일주당 배당금이 적지만 QILD의 배당률이 더 높은 이유는 일주당 가격이 QILD가 JPQ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과 배당률은 일주당 가격과 배당금으로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QILD는 2013년 12월에 생긴 ETF인데요. 배당금 증가 그래프를 보면 매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변동성이 매우 크죠. 다만 변동성이 매우 커도 배당률이 워낙 높아서 월배당 고배당주로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인데요. 2023년과 2024년 현재까지 월배당을 비교해보면 2024년 4월 현재까지는 24년이 23년보다는 배당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얼티인컴처럼 꾸준한
배당금 증가를 하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이죠. QYLD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하향을 하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으로는 매우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식 3개 중 넣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미친 월배당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시세 차익이 아닌 월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QYLD는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3개의 주식을 모두 혼합해서 산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YLD 2000주, JPQ 1500주, BST 1200주를 현재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QYLD는 보유율 주당 약 10%, JPQ는 보유율 주당 약 8.4%, BST는 보유율 주당 약 7.5%의 배당률을 갖게 됩니다. 이는 배당금이 들어올 때 세금이 제하고 들어오는데 세금을 모두 뺐기 때문에 배당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세전 배당률이 아니라 세후 배당률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을 했고요. 현재 환율 약 1374원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1억, 달러로는 약 15만 달러가 조금 넘게 됩니다. 3개를 각각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총 혼합 배당률은 8%가 나오게 됩니다. 꼭 2억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매달 약 33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약 66만원, 2억을 투자했다면 약 133만원, 3억을 투자했다면 약 200만원, 4억이면 약 266만원, 5억이면 약 333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억짜리 주택을 사서 매달 333만원을 월세로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미국 주식 고배당 월배당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QYLD는 꾸준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커버드콜 상품이 찝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3개의 주식을 혼합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YLD의 주가 하락은 JPQ의 주가 상승으로 보완을 해보고 BST 주가나 배당금이 변화가 많이 없는 것을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와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는 것 등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고배당 월배당 ETF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적정 금액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잘만 활용한다면 매달 따박따박 또 다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QYLD를 통해서 매달 월급을 오랫동안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QYLD가 매우 하락했을 때 매수했다가 팔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세 차익도 누렸습니다. 주식 매수 시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최저가 최고가 등을 고려해서 분산식으로 매수하신다면 오늘 소개드린 고배당, 월배당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금을 더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3개의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더 좋은 월배당 주식이라든지 좋은 주식 등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당근제 카페에 유튜브 주제 희망해 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재테크 당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